그러면 이와 같이 회색 경계선으로 이제 경계까지 그려진 조금은 더 보기 좋은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마왕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R을 이용해서 서울의 식당 분포 지도를 그려보는 방법,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에서도 파이썬과 마찬가지로 GeoJSON 파일을 사용을 해서 그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제공이 되고요. R에서도 데이터 시각화를 할 수 있는 갤러리들을 많이 모아놓은 사이트가 있는데 파이썬 사이트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지난번에 파이썬에서 했었던 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작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검색창에서 R 그래프 갤러리에 대한 사이트를 찾아보겠습니다. rgraphgallery.com이고요. 여기에 들어가면 R로 만들어진 역시 마찬가지로 참고할 만한 그래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 파이썬에서 봤었던 것과 화면의 구성이나 내용은 거의 흡사하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지도에 색깔을 칠할 수 있는 이 형태, 이곳을 클릭을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지도 형태에 대한 예시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GeoJSON을 그대로 쓴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번에 여기서는 미국 지도가 아니라 남부 프랑스에 대한 내용을 이런 식으로 표시한 예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플로트를 이용한 이 내용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이걸 클릭을 하면 보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고, 거기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보면 예시 파일이 잘 표시가 되어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잘 살펴보면은 라이브러리 중에 GeoJSON.io 그리고 밑으로 조금 내려서 봤을 때 브롬이라는 요 두 가지 패키지 그리고 지지플로트 이런 패키지들을 불러왔다라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이들 패키지가 깔려져 있다라고 하면은 요 소스를 그대로 복사해서 쓰면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인스톨하는 과정도 좀 필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전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소스를 복사해서 가지고 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 사이트에서 이 처음에 정리를 할 때 좀 잘못했는지 같은 소스가 이렇게 두 번 들어갔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요만큼만 사실 복사를 해오면 되고요. 여기만 복사를 해오면 여기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정리하는 것까지만 되고, 그 다음에 보여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요 밑에 있는 요 지지플로트 되어 있는 여기까지를 다시 복사를 해와야 되거든요. 이 부분은 순차적으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Studio 띄우고요. 여기 위쪽에 콘솔 위에 우측 상단에 있는 요렇게 에디터를 띄우는 화면, 요걸 띄워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필요한 소스들 먼저 붙여 놓을게요. 여기 참고할 만한 소스 이 부분 요만큼 복사를 한 다음에 여기 그대로 붙여 놓고요.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불러오기 전에 GeoJSON.io 요거 써야 되니까 이 부분 복사한 다음에 install.packages 해놓고 다운표를 한 다음에 GeoJSON.io 요거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요 뒤에는 이제 지지플롯으로 그림 그리는 것까지 봐야 되니까 이 부분도 요 아래에 있는 이 부분까지 소스 한꺼번에 가지고 와서 복사를 해 놓도록 할게요. 요만큼 복사를 해서 붙여 넣겠습니다. 그리고 라이브러리 from 요것도 필요하니까 복사한 다음에 install packages 다운표 한 다음에 from 붙여 놓고 이 부분 다 복사를 한 다음에 다시 붙여 놓고 여기는 지지플로트 이렇게 붙여 넣도록 하겠습니다. R에서는요,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요 R 파일로 만들어서 전체 파일을 실행을 할 수도 있지만, 요 범위를 내가 씌운 다음에 내가 실행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범위 씌운 것을 컨트롤을 누르고 엔터를 누르면 순차적으로 해당하는 명령어를 요 아래에 있는 콘솔에 실행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실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을 한번 이만큼 범위를 씌운 다음에 컨트롤 엔터를 눌러서 소스에 따라서 하나씩 실행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패키지 설치하고요. 그러면 설치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우측 하단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프랑스 남부의 지도가 정확하게 잘 그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소스에서 라이브러리는 이제 이미 한 번씩 다 불러왔고 패키지도 한 번씩 다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가장 위쪽으로 따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 위쪽으로 올려놓고요. 라이브러리 호출하는 것도 맨 위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려보고자 하는 거는 프랑스 남부가 아니고 서울 지도기 때문에요. 여기 소스 파일, 여기 파일 경로를 먼저 바꿔주도록 할게요. 이 파일 경로 요거 삭제하고 서울 행정동 정보가 있는 이 폴더 경로 복사해서 붙여 넣어주고요. 행정동 JSON 이 파일 이름 복사해 와서 슬래시로 연결하고 붙여 넣어주겠습니다. 이 앞에 역슬래시로 되어 있는 거 다 슬래시로 다시 바꿔줄게요. 여기도 슬래시로 바뀌고. 자, 그럼 여기 있는 데이터를 불러올 거고요. 자, 먼저 이 부분만 한번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범위를 씌운 다음에 컨트롤 엔터를 눌러서 실행을 하고요. 행정도시에 대한 지도 정보를
SPDF라는 이쪽 폴더에 집어넣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SPDF라는 이 데이터셋이 보이고 이걸 아래 화살표 버튼을 누르면 아래쪽으로 전개가 되면서 쭉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마찬가지로 서울에 대한 것만 다시 볼 거예요. 이 서울에 대한 것만 볼 수 있게끔 이 내용들을 필터를 걸어서 집어넣어 줘야 되는데요. 사실 여기서도 필터를 걸어서 집어넣은 내용이 이 아래에 있는 이 내용입니다. 시도가 11로 되어 있는 데가 이제 서울특별시니까요. 요거만 좀 가져오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SPDF 중에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값만 집어넣겠다라는 것을 집어넣으면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조건은 우리한테 맞는 조건으로 아예 완전히 바꿔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콤마 앞에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건만 집어넣는 부분들만 넣으면 되니까 여기를 삭제를 하고요. SPDF 데이터라고 되어 있는 곳 안에 달러라고 표시를 해서 시도, 이 시도 정보가 in 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어떤 값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은 11, 이렇게 11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서울특별시에 대한 정보만 SPDF로 가져오게끔 이렇게 바꿔라 라고 한 다음에 요걸 다시 컨트롤 엔터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1300개가 있던 게 426개로 줄어들고 모든 것이 시도가 11로 되어 있는 값들만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이제 정리하는 부분, 요거 그대로 쓰는데 우리는 코드라는 것을 키로 쓰는 것이 아니라 ADM_CD8이라고 되어 있는 요 코드를 쓸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바꾼 다음에 다시 컨트롤 엔터를 눌러서 요 명령어도 그대로 실행을 시켜줄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 다음에 요 밑에 있는 ggplot, 여기는 그래프 그리는 거에서는 바뀔 내용이 없기 때문에 다시 컨트롤 엔터를 눌러서 그래프를 다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서울시도 그림이 정확하게 다시 그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은요, 행정동별 사업장수 엑셀 정보를 가지고 올 거예요. 그 엑셀 값을 읽어온 다음에 업태 구분에 대해서만 좀 필터를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리드엑셀이라는 라이브러리와 dplyr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쓸 거예요. 이게 R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라이브러리거든요. 요 부분은 라이브러리 리드엑셀, 그래서 엑셀을 읽어오는 부분과 라이브러리 dplyr이라고 해서 이제 데이터를 편집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는 라이브러리. 이 라이브러리는 제가 다음에 한번 좀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라이브러리를 이제 호출하기 위해서 범위를 씌운 다음에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이 라이브러리를 이제 부착을 합니다. 부착을 했으면 이제 이 내용을 쓸 수 있으니까 데이터라는 곳에 데이터를 집어넣는 것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라는 데이터 프레임 필드 값에다가 엑셀을 읽어와서 값을 넣어라. 그래서 리드 엑셀. 여기 경로는 요 위쪽에서 가지고 왔던 요 경로와 데이터가 있는 경로는 동일하니까 여기까지 복사해서 집어넣어주고, 데이터 파일은 엑셀 파일 중에 행정동별 사업장수입니다. 요거 복사를 해서 여기 집어넣어주고, 그러면 요 값을 불러올 거거든요.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요 데이터 값 불러올 거예요. 요 위쪽에 데이터라는 영역이 생겼죠? 요거 내려서 보면 ADM_CD8과 해서 8과 업태 구분명 사업장수로 해서 이런 정보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값을 그대로 쓸 거고, 우리가 요 데이터를 전부 다 쓰는 것이 아니고요, 업태 구분명이 분식인 값만 가지고 오도록 할 거예요. 그럼 이 부분에 필터를 한번 걸어서 정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데이터라는 곳에 데이터를 집어넣는데 그냥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필터를 적용할 거예요. 필터를 적용하기 위해서 요와 같이 부등호 %라는 신호를 넣어주면은 그 뒤에 dplyr이라는 요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기능들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유용한 게 필터입니다. 그래서 필터를 적용을 해서 어떤 값을 필터로 쓸 거냐면은 데이터의 업태 구분명이 분식인 값만 데이터에다가 집어넣어라 라고 할 거예요. 여기까지 쓴 다음에 다시 컨트롤 엔터를 해서 이걸 바로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측 상단의 데이터 값이 419개로 확 줄어드는 것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여기에 있는 업태 구분명이 분식으로 되어 있는 값들만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참고를 했던 레퍼런스 소스에서 보면 이 데이터 값을 읽어오고 난 다음에 그 읽어온 값을 여기서도 보면 이렇게 편집을 했죠. 편집을 한 다음에 그 값을 레프트 조인으로 서로 연결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레프트 조인 하는 값, 요 부분 복사를 해간 다음에 똑같이 한번 붙여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레프트 조인 하는 걸 붙여 넣었는데 여기서는 id를
컵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는 우리는 어떻게 될 거냐면은 id를 amd _cd8이라고 우리가 계속 써왔던 요 코드 요렇게 해서 만들어주면 될 것입니다. adm cd8인데 오타가 났네요. adm cd8 요렇게 엔터를 치면은 자 이번에는 실행을 하다가 보니까 타입이 다르다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여기 보면 x의 id는 캐릭터고 y의 id는 더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에서 AMD CD8은 넘버로 되어 있고 SPDF 이쪽 여기에 있는 ID 값은 캐릭터 값으로 바뀌어져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데이터 형태를 통일시켜주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여기에 이제 어떤 내용을 할 거냐면 데이터에다가 값을 다시 변경한 값을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에 transform 데이터에 있는 값 중에 ADM _CD8에 해당하는 값을 as 캐릭터 그래서 이제 문자열로 바꿔버릴게요. 문자열로 해서 amd _cd8에 해당하는 값으로 집어넣어라. adm cd8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로 바꿔라 라고 해서 컨트롤 엔터를 하면 이 값이 실행이 되면서 지금 데이터에 있는 값 다시 확인해 볼게요. 데이터에 있는 값이 캐릭터로 다 다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뀐 값 확인했으면 이 아래에 다시 레프트 조인 거는 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레프트 조인 컨트롤 엔터 이번엔 정상적으로 쭉 실행이 됐고 요 아래에 보면 업태 구분명과 사업장수라는 값이 요 값에다가 플러스가 되면서 추가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준비가 거의 다 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기존 소스에 이제 데이터셋은 준비가 다 됐으니까 요렇게 그래프 그리는 거 요거 그대로 가져올게요. 요 밑에 있는 그래프 그리는 거 복사한 다음에 요것도 요 아래에 붙여놓고 여기 보면은 이제 변수 값들을 내가 바꿔야 될 것들이 조금 있거든요. 필은 nbequipped라는 값을 쓰는 게 아니고요. 여기는 우린 사업장수라는 거 그대로 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사업장수 요렇게 해주고요. 요것만 바꾸면 될 것 같네요. 요대로 실행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엔터 우측 하단에 이와 같이 그래프가 그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그래프를 보면요. 사업장수가 지금 낮은 값이 색깔이 너무 진하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사업장수가 많은 곳이 색깔이 너무 옅게 돼 있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효과나 느낌이 좀 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수가 아예 없어서 0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회색으로 표시가 돼서 너무 좀 이제 괴리감이 좀 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색깔 세트를 조금 바꿔주도록 할게요. 그 부분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이 플러스 뒤에 엔터를 하나 넣어주고요. 옵션을 하나 넣을 수가 있습니다. 옵션 중에 어떤 것을 넣을 수가 있냐면은 스케일, 필, 그레디언트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넣어주면 되고요. 여기에다가 넣을 수 있는 옵션이 로우 값을 넣을 수가 있고요. 로우 값은 값이 낮을 때는 화이트를 해주고 하이 값이 높은 값 쪽은 색깔을 블루로 하자. 아예 값이 없는 거 na.value NA일 때는 값이 NA일 때는 요 값을 그레이로 하지 말고 요것도 그냥 차라리 화이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어차피 낮은 거랑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으니까 요렇게 설정을 해주고 맨 끝에 플러스 하나를 더 추가를 해준 다음에 컨트롤 엔터 그러면 요 내용이 다시 실행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아까랑 좀 다르게 가장 사업장 수가 많은 부분이 짙은 파란색이 되고 그 다음에 사업장 수가 0인 부분들은 요와 같이 굉장히 옅은 흰색에 가까운 색깔이 되어서 아까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원하는 느낌을 많이 살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려놨더니 너무 이제 외곽 경계가 흐릿해져 가지고 서울 지도의 명확한 경계가 잘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요. 원래 있었던 소스에다가 이번에는 경계에 색깔을 넣는 부분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지오 폴리곤이라고 되어 있는 거 여기 뒤에 AES라고 가로쳐져 있는 거 요거 뒤에다가 콤마 하나 넣고요. 컬러 이퀄 그레이 요렇게 한번 넣어주고요. 다시 한번 더 컨트롤 엔터를 눌러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와 같이 회색 경계선으로 이제 경계까지 그려진 조금은 더 보기 좋은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R을 이용해서도 지도를 그리고 지도에 데이터 정보를 결합해서 색깔로 표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알아봤습니다. 앞서서 봤었던 파이썬과 좀 같이 비교를 해보면 좀 재밌는 비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